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서면 스케치 사진 한 발짝만 뒤에 가고 그래 한 발짝 잠시만요. 뭐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뭐 먹었구나. 죄송합니다. 문 의원님 오늘 말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떠셨어요? 안 싸웠어요. 분위기 나쁠 거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힘 합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불안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저나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서로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변인 통해서 뭐 말씀들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의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았고요. 정말 걱정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시는? 아니요, 뭐 지금은 그런 뭐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아닌 것 같아서요. 뭐 또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역할 뭐 제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재명을 이겨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넘어섰고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또 제가 움직여서 국민들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선 경선 룰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선거 관련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늘은 그냥 최대한 당내 이견 그룹 혹은 비주류 또는 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 최대한 듣고 당을 통합해 나가는 데 역할을 당부를 드렸어요. 최근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치 철학과 이념적으로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그거는 뭐 논쟁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이번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진보라고 한다면야 박용진이 가장 진보 포지셔닝이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이게 논쟁과 토론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치적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칫 당이 훈고학 하듯이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치 예속 논쟁하듯이 정말 국민들 삶과 불안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에 예속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는 정치 세력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오늘 이 대표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은 좀
잘 전달하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 좀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 대표의 반응 어땠는지도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뭐 제가 얘기하는 사안들에 공감을 했고, 이 대표가 뭐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뭐 지난 일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대의명분 앞에서 뭐 사적인 감정, 그리고 지난 일들에 얽매이는 자세, 이런 거는 떨쳐내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힘 합치자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나자고 해야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지만 고민 끝에 여기에 오게 된 데에는 그런 제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대해서, 이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으로 주고 싶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작은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다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박용진이 가져왔었던 뭐 소신 있는 정치, 그것이 민주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그 역할을 계속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뭐 더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서로 더 보자고 했으니까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더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백브리핑 하려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하셔야지 이따 저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예. 추가로 만남 계획이신지. 근데 아니 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예. 네. 오늘 말씀 전달하신 것 중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 문제를 혁신하는 개혁하는 이미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얘기한 거에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특히나 젊은 30대, 20대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민주당이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요. 이거를 두고 뭐 낡은 정치라고들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586 정치의 정책적인 청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뭐 제 소신이기도 하고 오늘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사람의 등용에서 많이 달라져야 할 거예요. 뭐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감한 당대표가 또 당의 지도부가 하나하나 풀어가길 당부드립니다. 개헌 관련 말씀도 예,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당내 통합에서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국면에서 이렇게 여러 이견이라든지 혹은 뭐 경선 룰과 관련해서 많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그 국민 통합의 어떤 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뭐 대부분이 다 합의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을 가진 그룹들과 함께해서 당내 통합을 하고 또 개헌을 고리로 하는
국민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 시기와 국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견을 내릴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이 뭐 이 개헌과 경선 룰 과정을 전면화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 아니냐. 뭐 저도 뭐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고 시기에 대한 부분도 또 공감을 했습니다. 예. 대선 과정 때 팬덤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선? 예. 예전에 그 객달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민당 통합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원들까지 그리고 박용진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 당의 정치인들도 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혹은 뭐 탄핵 인용하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단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부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 분들은 당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정도 두 번 말씀 나누셨고요. 박용진 의원은 세 가지 지점에서 당대표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기 나가는 길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민주정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박용진 의원이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내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당내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좀 경청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비판받고 있는 내로남불이나 위선 문제에 대해서 좀 혁신하는, 개혁하는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세대 교체를 좀 강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말씀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는, 긍정하는 말씀 나누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 고통받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 전하셨고요. 당에서 박용진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이후로도 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게? 당에서 잠깐만요. 이제 김호진 의원님 말씀 중에 거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거 갖고에 만나는 것 같은데, 다양한 당내 이견 그룹과도 넓게 좀 들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 정도 못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실 거니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 보좌라는 네네. 그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 혹시 안 받으시나요? 박용진 의원 나오실 건데 저한테 하시죠. 뭐 안 받진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한테 기대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뭐 그건 오늘 제안이 됐고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김동연 경기지사 만남은 조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건 뭐 언론의 해석이니까요. 제가 다른 말씀 없습니다. 뭐 당대표가 당내 여러 정치인들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요즘 기자님들 집중해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진보로 인식되는 게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입장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 김두관 전 의원 만남 날짜 잡혔나요? 아니요. 들은 바 없습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당대표실에서 공지할 테니까요. 오늘 중도고소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 제가 아는 것을 다 합니다.
더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